성종실 687권 성종 17년 1월 24일 신미 첫 번째 기사 1486년 명성화 22년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좌우에게 이르기를 내가 몸소 솔선하지 못해서 풍화가 아름답지 못하여 구시와 이인언이 이미 그 죄를 자복하였으니 내가 매우 부끄럽게 여긴다. 내 뜻에는 영인군이 이미 덕승군의 후사가 되었으니 구시에게는 모자의 분수가 정하여졌다. 마땅히 그런 일이 없도록 막아서 덕을 잃지 않게 하여야 하는데 영인군이 알고도 금하지 않아서 엄난한 죄를 양성하여 죽는 데에 이르게 하였으니 어찌 효도라 할 수 있겠는가. 내가 아울러 영인군도 취국하고자 한다 하니 대선 이경동이 대답하기를 구시가 과부로 지내면서 다만 두 종을 부리고 있었고 복량하는 것이 매우 박하였으니 이순이 이미 자식의 도리를 잃었고 그 아내가 구시의 집에 가서 그가 해산한 것을 만났는데 구시가 숨기는 것을 이순의 아내가 숨기지 못하게 하였으니 그 뜻이 참혹합니다. 만일 이순이 평소부터 복량을 잘하여 가도가 엄숙하고 내외가 분별 있게 하였다면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겠습니까? 구시로 하여금 빈궁에 쪼들려서 가도를 떨어뜨리고 큰 죄에 빠지게 하였으니 죄를 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자 곧 이순도 아울러 국문하도록 명하였다. 이 경동이 또 아뢰기를 와서 별주와 홍귀호가 죽은 중추 강계숙의 처를 취하여 아내로 삼았는데 강계숙은 태감 강옥의 일가입니다. 그 아내가 비록 사족은 아니나 마땅히 정부인이 되겠는데 홍귀호가 장가들었으니 풍교의 해가 됩니다. 청컨대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순이 이미 덕승궁의 후사가 되었으므로 구시는 그 어미인데 미리 막으려는 뜻이 없었고 내버려 두어 절조를 잃게 하였으므로 핍박하여 법에 저촉되게 하였으니 그 마음이 참혹하다 하겠다 하였다. 성종실 687권 성종 17년 1월 24일 신미 두 번째 기사 지광에 나아가다. 성종실 687권 성종 17년 1월 24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종실 687권 성종 17년 1월 25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 687권 성종 17년 1월 25일 임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하는 집이 강거효가 아뢰기를 지난날 서연에서 세자가 강에 나아갔을 때 옥상의 흙덩어리가 강하는 자리에 떨어졌는데 시종하는 환자가 일찍이 살펴보아서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컨대 죄주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생각에 미치지 못한 데서 나온 것인데 어찌 죄주겠는가 하였다. 성종실 687권 성종 17년 1월 25일 임신 세 번째 기사 봉보부인 백씨에게 춘궁을 조성하는 제목 100조를 내려주었다. 성종실 687권 성종 17년 1월 25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종실 687권 성종 17년 1월 25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 687권 성종 17년 1월 26일 개이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공주 참이 손비장이 아뢰기를 조종조에는 건주 야인이 영안도로부터 들어왔는데 지금은 곧장 평안도로 경유하여 와서 저 사람들이 산천에 험하고 평이한 것과 도로에 구부러지고 고든 것을 갖추어 알게 되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만일 야인과 새로 약속을 정하였기 때문에 중간에 변경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마땅히 말하기를 중국에서 만일 우리가 너희와 통화하는 것을 들으면 반드시 견책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를 돌아보고 물으니 우의정 이극배가 대답하기를 전날에는 변방이 자주 침범을 당하였는데 지금은 기순하여 변방 백성이 일이 없기는 하나 야인이 1년에 한 번 왕래하는 비용을 전일 방수하던 괴로움에 비한다면 막대한 비용의 폐단이 만배뿐만이 아닙니다. 말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저 사람들이 산천의 우회하는 것과 고둠을 알 것 같으면 들어와서 도둑질 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는데 이것은 크게 옳지 않습니다. 저들이 들어와 도둑질 하고 싶으면 도로를 알지 못한다고 못하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국가의 큰 계획이 이미 정하여졌는데 다투 이 일을 대어 시끄럽게 중지하지 않으니 무슨 까닭인가 하자 손비장이 또 아뢰기를
인주는 간암을 받아들이는 것을 훌륭하게 여기는데 그녀의 한전은 반드시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조신이 이를 말한 것에 좌절되어 파직당하고 침체된 자가 있으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의 말이 마땅하다. 천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인군이 마땅히 수신하여 풀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말하다가 침체된 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상고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7권 성종 17년 1월 26일 개요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7권 성종 17년 1월 27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시강원에서 아뢰기를 세자의 나이가 이미 11세인데 예도가 충분히 익혀졌습니다. 예전에 문종의 8세에 입학하였었는데 지금 세자의 나이는 지났습니다. 청컨대 해서로 하여금 입학일을 의논하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세자는 임금의 다음인데 한 번의 고동도 착오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마땅히 한 말을 헤아려서 하겠다 하였다. 너무 늦다. 11살인데. 성조실록 187권 성조 17년 1월 27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사부의 쌀의기를 양지 현감 이 중선이 관가의 쌀콩 누루 보리 유기를 도둑질하고서 스스로 주의를 중한 것을 알고 도망을 숨어 나타나지 않으니 청컨대 먼저 장안에 기록하고 나타나도록 독촉하여 주의를 정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87권 성조 17년 1월 27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사부의 쌀의기를 전수성도 찰방 김수천이 둔전에서 수확한 콩 4석으로 사사로운 말을 기르고 또 해철을 쌀 10석과 바꿔 데리고 간 기생과 종에게 공급하며 기생에게 홍화 3두와 자초 5두를 준 죄는 유리장 80대 도 2년에 해당합니다. 대전에 의하여 장안에 기록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87권 성종 17년 1월 28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87권 성종 17년 1월 28일 을해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7권 성종 17년 1월 28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7권 성종 17년 1월 28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유순을 가선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권근을 가선대부 예조 찬판으로 오순을 가선대부 공조 찬판으로 이계동을 가선대부 한승부 좌윤으로 성현을 가선대부 한승부 우윤으로 성근을 통정대부 승정원 도승지로 이조양을 통정대부 좌승지로 유은루를 통정대부 우승지로 박승지를 통정대부 좌부승지로 안철량을 통정대부 우부승지로 변처령을 통정대부 동부승지로 이세우를 통정대부 장례원 판결사로 정석견을 봉직낭 수 사헌부 지평으로 삼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변처령은 우림에서 근무하던 거친 군인 출신으로 본래 재주와 명망이 없는데 봉보부인으로 인하 이 직책을 얻었고 얼마 안 되어 가선대부에 승진하여 절도사에 제수되자 강선의 집에 달려가서 이마가 땅이 닿도록 2번 절하고 손으로 금대를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이것이 영공의 덕입니다 했는데 강선은 꼭 봉보부인의 남편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87권 성종 17년 1월 28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역관운동이 되졌다. 성조실록 187권 성종 17년 1월 29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87권 성종 17년 1월 29일 병자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윤호가 아뢰기를 해민석 교수 황정은 경술에 매우 정통하고 또 효행이 있으니 쓸만한 사람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승문은 교검을 제수하였다 하였다. 성조실록 187권 성종 17년 1월 29일 병자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전한서 오행지를 강하다가 임금이 말하기를 한나라 선비가 말하기를 아무 일이 잘 되면 아무 좋은 징조가 응하였고 아무 일이 잘못되면 아무 나쁜 징조가 응하였다 하였는데 이 말이 옳은가 하니 시독관 민사근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한나라 선비의 고집불통한 말입니다.
그러나 착한 이에게는 복을 주고 지나친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는 것이 하늘의 도입니다. 착한 일을 하면 100가지 상처를 내리고 착하지 못한 일을 하면 100가지 재앙을 내리니 인사를 바르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87권 성조 17년 1월 29일 병자 네 번째 기사. 공주 사람 강효순이 진언하기를 조정에서 대신을 위임하여 내보내어 줄인 백성을 진율하는데 진율관 등이 마음을 다하여 고율하지 않으므로 궁촌과 벽항에서 굶주려 죽는 백성이 몇천 명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 일이 발각되어서 주의를 당할까 두려워하여 개천 구릉에 시체를 쳐넣고 솔가지와 솔잎으로 덮어서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고 굶주린 백성이 없는 것으로 진율사와 감사에게 보고하여 조정에 보고합니다. 또 사체를 내어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라고 명하였는데도 곡식을 거만이나 쌓아놓고 있는 자는 땅을 파고 깊이 감추어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내 신을 보내어 적발하면 신이 마땅히 지적해 보이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과연 이 말과 같다면 대신을 보내어 구휼하는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장차 조관을 보내어 허실을 조사하겠다. 이 뜻을 진율사와 관절사에게 하유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7권 성종 17년 1월 29일 병자 다섯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이그가 와서 아뢰기를 형조 정랑 김양전은 개만이 되지 않았는데 참정으로 승진하여 재수하고 이조 좌랑 성석견도 아직 개만되지 않았는데 지평으로 승진하여 재수하였으며 또 이 극규는 일찍이 전라도 황해도 두 도의 도사를 지냈는데 승문은 제주가 말 한마디 없이 지금 영안도 도사로 재수하게 하였으니 채임하기를 아뢰어 청합니다. 반드시 모두 정실이 있을 것이니 청근대 국문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김양전 이극규의 일은 마땅히 이조 승문원에 물어서 처리하겠다. 정석견은 어찌 쓰지 못할 사람이겠는가. 더구나 대가는 반드시 사람을 택하여 재수하는 것이니 어찌 개월에 구애하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87권 성조 17년 1월 29일 병자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1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1일 정축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섭진주 변고진 평방식부 위 원충능 대마조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다.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1일 정축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이거가 와서 정석견 김양전의 관직을 고칠 것과 승문은 제주를 국문할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1일 정축 네 번째 기사. 홍문관 은교 이창신 등이 자자를 올려 말하기를 신등이 삼가 지난 정월 25일에 전제를 보내 춘궁 도감의 제목을 봉보 부인에게 내려주도록 하셨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양공을 복량하심이 지극한 정승에서 우러난 것이므로 비록 보육한 공에 이르기까지도 기록할 만한 것은 기록하게 하였으니 그 효도하는 도리는 지극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춘궁은 마땅히 창건하여하며 제목은 백성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낭떠러지에 있는 물가나 공벽한 곳에 있는 산꼭대기에서 하나의 제목을 운반하는 데는 어려움이 여러 가지인데 추조 거습한 공이 있다 하여 이것을 모아서 준다면 의혹이 듭니다. 그년의 영선을 한 데다가 가물고 흉년까지 들어 백성의 힘이 이미 쇠잔하였습니다. 훗날 동궁을 영건할 때를 당하여 제목에 부족함이 있으면 반드시 백성의 힘을 써서 이를 구할 것인데 하루아침에 잘못 내려서 소비한 백 때문에 백성의 힘을 더욱 피곤하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일은 자질구레한 것 같아도 관계되는 바는 실로크니 삼가 바라건대 속히 성명을 거두소서니 전교하기를. 이것은 그대들이 알 바가 아니다 하였다. 이 장신등이 아뢰기를. 신등은 경악에서 가까이 모심으로 마음에 생각한 바가 있으면 감히 주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춘궁 도감이 있고 성공감 제조가 있는데 홍문간에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런 말을 하는가 하였다. 추조 거습은 어린아이를 무육합니다.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6월 2일 무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자칫 통감을 강하다가 선종이 간함을 받아들였다는데 이르자 시독간 유호인이 아뢰기를 어제 신등이 봉보부인에게 제 목을 내려주지 말 것을 청하였더니 전교하기를 그대들이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등은 경악에서 가까이 무심으로 생각한 바를 논할 뿐만 아니라 진시로 잘못 행하시는 바가 있으면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는 그대들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은 주관하는 곳이 있어 그대들과는 상관이 없고 또 관작으로 준 것이 아닌데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므로 영사 윤필상이 아뢰기를 홍문관에서 대체를 모르고 말한 것일 뿐입니다 하였다. 강하다가 선종이 불사를 수창하였다는데 이르자 지사 이파가 말하기를 천지 사이에는 올바르지 못한 것과 올바른 것이 있으니 이는 일제히 당연한 바입니다. 무종은 도가의 설을 좋아하여 불씨를 마침내 혁파하려고 했는데 이는 올바르지 못한 것을 가지고 올바르지 못한 것을 제거하려 하였기 때문에 마침내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종이 승리를 바로잡는 것은 매우 옳았다 하였다. 집이 간 그 여가 말하기를 이파의 올바르지 못한 것과 올바른 것에 대한 말은 매우 그렇답니다. 올바르지 못한 바가 있으면 마땅히 빨리 혁파해야 합니다. 아니 이파가 말하기를 저는 올바르지 못한 것과 올바른 것이 양립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정도로서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신의 말이 아니라 선유가 논한 것입니다 하였다. 대사관 한은이 아뢰기를 이 극규는 승문, 록에 참여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황해, 전라, 도사가 되었을 때는 제조가 한마디 말도 없더니 이번에 영안도 도사로 제수되자 그제서야 청을 하였습니다. 이는 반드시 정실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윤필상이 말하기를 문신으로서 승문, 록에 참여한 자가 60여 명에 이르고 간혹 외관을 면하라고 이름을 고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지난해 19명을 세밀히 간택하였는데 이 극규는 해자를 잘 쓰는 것으로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신등이 도사를 채직시킬 것을 정한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하느니 또 정석변, 김양전의 관직을 고쳐줄 것을 청하였더니 임금이 말하기를 장차 개정하겠다 하였다. 임금이 또 좌우에게 이르기를 구시의 주에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영인군 리수는 구시를 봉양하지 않고 기한을 면치 못하게 하여 제멋대로 도의를 읽고 대주의에 빠지게 하였으니 영인군은 덕성군의 후사를 이을 수 없다 하니 이파가 말하기를 신이 덕건대 의녀가 말하기를 이제 겨우 해산을 했으니 얇디에 입을 수 없습니다 하니 계집종이 옷 한 벌을 내어다 덮어주면서 말하기를 이 외에는 옷이 없습니다 하였고 구시가 술지개미를 먹고 싶어 그 계집종으로 하여금 사오게 하였더니 곧 말하기를 사올 쌀이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합니다. 구시가 기한했던 것은 바로 이순의 소위인데 어찌 덕성군의 후사를 이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집이 간 그 효가 말하기를 덕성군의 노비가 거의 600명이 되었으니 필시 모두 빼앗겼기 때문에 이처럼 기한에 들었을 것입니다. 하였다.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2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사안부에서 아뢰기를 진사 조신충은 이순조와 동년으로 교분이 매우 친밀하였는데 이순조가 죽게 되자 그 아내를 취하였으니 패상하여 풍속을 어지럽힘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유를 지났다고 하여 논하지 않는다면 악함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 청컨대 먼 지방으로 내치도록 하소서 하니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손 이급변은 의논하기를 조신충은 마음과 행동이 박절하고 악하니 마땅히 징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대사를 지났으니 추후하여 논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고 심해는 의논하기를 조신충과 이순조는 형제가 되기도 언약하였으니 교분이 얕은 것이 아니었는데도 이에 그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그 행동이 짐승과 같은데 어찌 사유를 지났다고 하여 온전하게 풀어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으며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교우관계는 오륜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조신충은 죽은 친구의 아내를 취하였으니 이러한 지도 참아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인듯 참아하지 못하겠습니까? 청컨대 멀리 추출하여 징계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사유전에 있었던 일이니 추후하여 논하기 어렵다. 다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2일 무인 세번째 기사 석강이 나아가다.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3일 김효 첫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자칫 통감을 강하다가 회남에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많이 요망하였다는데 이르자 동지사 채수가 아뢰기를 신이 어버이를 뵈러 충청도에 갔는데 굶주리는 자가 서로 바라볼 지경이었는데도 진제장에 먹으러 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었더니 말하기를 진제관이 진율사에게 교탄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유민들에게 위협하기를 너희들이 먹는 곡식은 내년 가을에 다시 징수할 것이다 하고 또 행정을 검사하기 때문에 유민은 나아가서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국가에서 비록 진율한다 하더라도 수령이 삼가 봉행하지 않고 진율사도 반드시 알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청근대 조신을 보내어 교철하게 하소서하니 임금이 승지에게 이르기를 이러한 뜻을 진율사와 관제사에게 하유하고 또 조신을 보내어 교철하여 적벌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간 허황이 아뢰기를 지금 중궁이 영조되지 않았는데 그 제목을 봉부부인에게 내려준 것은 매우 옳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관작이 외람된 것은 말해도 괜찮지만 이와 같은 일은 대간이 마땅히 말할 바가 아니다 하고 이어 좌우에게 물었다. 장령 이이가 아뢰기를 나무를 베어서 운반하는 것은 민폐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부인이 집이 없다면 내려준다고 해도 괜찮겠지만 이미 큰 집이 있으니 춘궁의 제목을 내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지금은 흉년이 들어 춘궁의 역사를 정지하였으므로 제목이 반드시 썩을 것이기 때문에 준 것뿐이다 하였다. 채수가 또 아뢰기를 구시의 엄행은 말할 것도 못됩니다만 영인군 이수는 이미 덕승군을 계승하였으니 구시가 바로 그 어미인데 어찌 자식으로서 그 어미를 고할 수 있겠습니까? 구시는 매우 가난하여 자산을 다 팔아 덕승군을 제사하였는데 이순이 돌아보지 않았고 구시가 해산하기에 이르자 그 아내와 유모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 구시의 어미가 그 아이를 내버려 달라고 빌면서 감추어 두고자 했는데 이순이 또 유모로 하여금 아이를 빼앗게 하고서 몰래 그 아비 이제를 씻게 아뢰게 하였으니 그 뜻이 혹독합니다. 적컨대 구시의 노비를 국문하여 이순을 징계하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옥상군의 말을 듣고 즉시 안중경으로 하여금 가서 그 상황을 살펴보게 하였는데 이제가 아이를 내어다 보여주었다고 하니 그 의도한 바가 있었다. 다만 구시의 가인은 이순에 대하여 종과 주인의 분수가 있으므로 구문하기 어렵다 하였다. 채수가 말하기를 만약 이순이 덕승군을 계승하지 않는다면 구시의 가인을 비록 구문하더라도 혐의할 것이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하였다. 성종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3일 김효 두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3일 김효 세번째 기사 사관은 사간 허황이 와서 아뢰기를 전에 전지를 내려 정조의 난관으로 제주와 명망이 특이한 날은 취품하여 대간에 제수하도록 하였는데 정석기현은 품지하지 않고 주의하였으니 청컨대 이조의 관리를 공문하도록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취품은 임금에게 상조해 그 의견을 기다립니다.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3일 김효 네번째 기사 사복시 제조 윤호 등이 와서 아뢰기를 사람마다 종립 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공사의 마종을 모두 취하니 청컨대 법을 세워 검하소서 하니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청선원은 의논하기를 종모는 일체 금하는 것이 옳으며 종립은 이미 대전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나 말의 꼬리를 도둑질하여 취하는 것이 매우 많으니 청컨대 아울러 금하소서 하고 심회는 의논하기를 종모와 종립은 형편상 구하기 어려우니 청컨대 예전대로 하소서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마종립과 마종무는 청컨대 직위의 고호를 물러나고 모두 그마의 한테의 패단을 구제하소서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말의 꼬리를 모래 취하는 것으로 인하여 대전을 가볍게 무너뜨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종무는 일품에게만 쓰도록 허락하고 종립은 대전에 의하여 시직, 산직의 조사를 물러나고 모두 쓰도록 허락하라 하였다.
종립은 기병이 쓰는 모자이다. 갓보다 약간 높고 미의 통형의 옆에 우모를 붙였다. 마종은 말갈귀이다. 말갈기다. 귀가 아니고 기다.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3일 김효. 다섯 번째 기사. 산부 종부시에 전지하기를 무릇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는 회사의 법으로서 마땅히 청리할 수 없으므로 억울함을 펼 길이 없어 혹은 상언하고 혹은 상수하는데 이는 부득이한 바이다. 여기에 비해서 볼 때 종제는 회사에서 마땅히 청리하는 바이므로 기묘하지 않은 것이라도 부산하게 계달하니 이의 대체 해로움이 있다. 지금 이후부터는 이와 같이 하지 말고 어기는 자가 있으면 추국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4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예조의 전지하기를 영인군 이수는 비록 덕승군을 계승하였으니 그 안에 구시는 바로 그 어미이므로 마땅히 효도하여 봉양하기를 다하고 빈궁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봉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시로 하여금 가도가 엄하지 못하여 마음대로 엄행을 하여 마침내 대백에 빠지게 하였으니 그렇게 된 원인을 추구하여 보면 오로지 이순이 그 죄악을 빚어낸 것이다. 또 구시가 자산을 팔아서 덕승군을 제사하였는데도 이순이 전혀 돌아보지 않았으니 아비나 어미에 대하여 다같이 불효한 것이다. 덕승군의 후사를 계승하였던 것을 파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4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교하기를 영인군 이수는 덕승군을 계승하였으므로 구시에 대해서는 모자의 분수가 이미 정해졌으니 비록 불이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마땅히 숨겨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발길을 끊고서 가뵙지 않고 봉양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시가 해산하기에 이르자 그 아내와 유모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가 그 아이를 빼앗아서 자취를 없애지 못하게 하고 몰래 그 아비 이재를 시켜 계달하게 하였으니 어버이의 죄악을 드러내미 이보다 심할 수가 없다. 또 구시가 가지를 팔아 덕승군을 제사하였는데 이수는 또한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아비와 어미에 대해서 다같이 불의한 것이다. 추국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4일 경진 세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검산의 죄수인 양여 명금이 도망 중인 고공 김귀산과 서로 가늠한 죄는 유리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5일 신사 첫 번째 기사. 행호군 장류화 김저가 그를 아뢰기를 신등에게 명하여 항상 사역원에 출사하여 길을 가르치게 하였으나 제조의 주와 이래는 제조와 같은 곳에 있기가 어려우니 청컨대 따로 한 청에 거처하여 가르치도록 하여 주소서. 또 사슬을 한으로 번역하여 통사와 강의관으로 하여금 익히게 하여 만약 통하지 못하면 북경하지 못하게 하여 권장하고 징계하도록 하소서 하니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정창소는 의논하기를 만약 제조가 아니면서 제조와 한 청에 함께 앉는 것을 어렵게 여긴다면 아랫바대로 따로 강의청에 거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심현은 의논하기를 제조의 주와 이런 마땅히 피해야 하지만 청을 따로 하여 거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상상께서 일찍 이 두 사람에게 명하여 강의원에 출사하게 하고 강계조 등의 무리로 하여금 서로 문답하고 질의하여 그 업을 익히게 하였으니 만약 강생으로서 나아가 묻는 자가 있으면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정동을 간사하게 섬겨서 비록 당상관에 제수되기는 하였으나 그 학문과 그 언어가 강계조 등에게 현격하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조의 주와 이를 가지고 아래여 별도의 청에 거처하기를 청한 것은 그 의도가 장유성의 예의에 의하여 제조와 같이 앉고자 한 것이고 채무를 제조에 비기고자 한 것이며 만약 이렇게 되지 않으면 강의청에 앉아서 여권을 진퇴시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계책입니다. 신의 생각에 만약 장유성의 예의에 의하여 제조청에 앉게 한다면 본원에서는 도제조와 제조가 있고 또 장유성이 있으니 어찌 하나의 원에 이처럼 제조가 많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 통사가 북경에 가는 법은 권고하는 방법으로 이미 정해져 예가 있는데 그 밖에 다른 계책이 없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아는 바를 보면 본원에서 평상시에 이미 행하고 있는 일입니다. 통, 불통을 상고하여 상주고 벌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상벌의 권한을 잡아서 권세를 갖고자 하는 것일 따름입니다. 하물며 강의관은 사족의 자제를 택하여 업을 익히게 하고 문신으로서 한 어를 해득하는 자를 스승으로 삼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이 두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게 한다면 누가 즐겨 그것을 하겠습니까? 이는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승정원의 묻기를 지금 영의정의 말을 들어보니 장유하와 김전은 학문이 간, 계조 등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정동 말할 때마다 반드시 두 사람을 하여금 전하게 하였으므로 여거를 잘 하지 못한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 장유와 김전을 제주로 삼는다면 여거를 배우는 무리가 힘쓰게 외워서 모범을 삼을 것이다. 하니 도승지 성건덕이 말하기를 제조의 임무는 가볍지 않아 말을 잘하는 것만 가지고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중, 장유성은 다만 여군에 항상 출사하여 여거를 배우는 무리를 가르치게 하였을 뿐이고 제조라고 칭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장유와 김전은 이미 당상관에 올랐으니 여거를 배우는 자가 또한 좋게 보고 느껴서 힘쓰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반드시 제조라고 칭해야 하겠습니까? 하자 전교하기를 역학이나 의술은 사람들이 모두 천시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말은 중국과 통하지 않으니 반드시 설인에 의하여 전할 수 있다. 중국 조정에서 만약 왕세자를 입조하도록 그런다면 이 두 사람을 버려두고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장유와 김제를 사유원에 출사하지 못하게 한다면 장차 집에 있으면서 업을 연마하게 할 것인가? 이 두 사람을 제조로 삼고자 하는 것은 내 뜻이 이미 정하여졌다. 하였다. 다시 전에 의논하였던 재상들에게 물으니 정창손이 의논하기를 강의관은 모두 사족의 자제인데 만약 장유와 등을 제조로 산다면 강의관이 반드시 수치로 여겨 마음을 다하여 업을 연마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심해는 의논하기를 장유와 등을 제조로 삼다 해서 무슨 불가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통사를 사역원 제조로 삼는 것은 대체에 합당하지 않을 듯합니다. 하고 이극배는 의논하기를 장유와 김제가 비록 여거를 취할 만하지만 하루아침에 제조가 된다면 여러 사람 데리고서 놀랄 듯합니다. 하고 노사씨는 의논하기를 장유와는 이미 사역원에 항상 출사하고 있으니 비록 제조라고 칭하지 않더라도 가르치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함으로 정창선의 의논에 따랐다. 성조실록 188권 성조 17년 2월 5일 신사 두 번째 기사 호주에서 아래기를 이번 봄에는 가물징조가 있으니 청컨대 백성들로 하여금 높고 건조한 땅에는 콩, 피, 기장, 보리를 심게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호주에서 백성을 염려하는 것은 지극하다. 그러나 공자가 말하기를 나는 늙은 농부만 못하다고 하였듯이 농사를 아는 것은 농부만한 자가 없다. 농부는 마땅히 지질의 마땅한 바에 따르고 절기에 빠르고 늦음을 보아서 오곡을 파종한다. 그러니 만약 호조에서 의논한 것과 같이 백성들에게 밭 깔고 씨 뿌리기를 독촉한다면 밭 깔고 씨 뿌리는 것이 시기를 잃어서 도리어 해가 될 것이다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호조판서 이등량은 무신으로서 매사를 참판 김승경에게 많이 이끌렸다. 이 김승경은 성질이 자질구리하여 다스리는 대체에 통하지 못하였으므로 무릇 아는 바가 자목 강직하여 구세였으나 실제로 머리까지 도모하는 뜻이 없었다. 이등량과 함께 이를 아랠 때 문득 이등량을 앞서서 말하였으므로 이등량은 자신의 재주를 발휘하지 못하였다 하였다. 성조실록 188권 성조 17년 2월 5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조신충이의 일을 다시 의논하니 심에는 의논하기를 사유하는 글의 강상에 관계되는 것은 용서하는 예의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붕우는 오류는 하나이므로 조신충의 죄는 마땅히 온전하게 풀어줄 수 없습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조신충의 죄는 강상을 범하였으므로 사유를 내렸다고 하여 온전히 풀어줄 수 없으니 참건대 외방으로 내쳐서 후례를 경계하도록 하소서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조신충은 마음씀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사유가 지난 것을 물론하고 죄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 사유라는 것은 나라의 큰 신망이 되는 것인데 지금 만약 추구하여 논지한다면 이는 법이 백성들에게 신용을 잃는 것입니다. 하고 윤홍은 의논하기를 조신충은 패상하여 풍속을 어지럽게 하였으니 그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이 사유전에 있었으니 추구하여 논지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므로 전교하기를 일이 사유전에 있었으니 논하지 말라 하였다.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6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6일 이모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동지사 김종직이 아뢰기를 신이 덕건대 경상도 진율사가 관국이 너무 적어 농사 지을 때를 A에 징구하려고 한다 하면서 부종이 있는 자만 징휴한다고 하는데 굶주린 백성이 만약 부종에 이르게 된다면 비록 구제하여도 미칠 수 없습니다. 또 백성 가운데 우마가 있는 자는 비록 온 가족이 굶주리고 궁핍하여도 이에 말하기를 그 우마를 팔면 좋게 스스로 구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조금도 진율하지 않으니 이로 인하여 백성들이 굶주리고 공공함이 날로 심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백성들이 진실로 굶주린다면 모두 구제하여야지 어찌 부종이 있어야만 진율하겠는가. 즉시 이러한 뜻을 진율사에게 요시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6일 이모 세 번째 기사 삭주부사 박승손이 사조하였다.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인견하고 이르기를 조정이 멀다고 여기고서 백성들의 숨은 괴로움을 구휼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6일 이모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6일 이모 다섯 번째 기사 사관한 정은 이거가 와서 아뢰기를 이 극규가 비록 글씨를 잘 쓴다고 하나 전에 황해 전라도사가 되었을 때 제주 가운데 말하는 자가 없었는데 지금 영안도사에 제수되자 비로소 청이 있으니 반드시 그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청컨대 공문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제주는 대신인데 어찌 사정을 끼고서 청하였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6일 이모 여섯 번째 기사 경상도 진율사 한치영에게 하사하기를 도내에 굶주린 백성들이 슬퍼하면서 먹여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경을 바라보는 지극함이 마치 어린아이가 유모를 바라보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덕건대 비록 굶주리는 자가 있더라 하더라도 부종에 이르지 않았다고 진율하지 않고 만약 재산이 있으면 반드시 다 판 연회야 바야로 징구할 것을 허락하므로 이로써 많이들 굶어 죽기에 이른다고 한다. 경이 어찌 한갓 관곡을 아껴서 백성들의 목숨을 구제하지 않겠는가. 반드시 돈에 저작한 곡식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짐작하여 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기근으로 절박한데도 그 은혜를 읽지 못한다면 어찌 징구하는 뜻이 있겠는가. 경은 내 뜻을 못받아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도랑이나 골짜기에 굴러다니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6일 이모 일곱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태를 묻는 것은 나라의 큰일이 아닌데 지금 농사대를 당하여 백성을 역사시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하니 도승지 성근이 등이 대답하기를 여러 가지 일이 이미 완비되었으니 정지할 수 없습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농사를 망칠까 염려스러우니 정지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6일 이모 여덟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6일 이모 아홉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임금이 묻기를 경들은 민간의 폐단을 들은 바가 있는가 하니 시간간 김헌이 아뢰기를 민간에 굶어 죽은 자가 많다고 하는데 이는 징구함에 미진한 바가 있는 듯합니다. 또 홍문관에서 본부 부인에게 제목을 내려주지 말 것을 청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으셨는데 제목을 운반하는 것은 백성들의 고생이 심합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옳다. 이미 운반한 제목은 그만두고 아직 운반하지 않은 것은 허락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7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7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정은 이거가 아뢰기를 성인이라도 생각이 흐리면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인이 미혹할 리야 없겠지만 그러나 생각이 흐리면 미혹하게 되는 이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성상께서 송골매를 좋아하셨는데 은사가 이를 놓치며 밤에도 국문을 열고 검군을 내어서 찾습니다. 또 창고의 곡식으로 그 군사를 먹이는데 올해는 흉년이 들어 곡식이 귀하므로 창고의 곡식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한 마리의 송골매를 잃는 것이 나라에 무슨 손상이 되기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물건을 애호하면 본심을 잃게 된다는 말을 경계 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지평반 우형이 말하기를 응사와 내관이 매를 날릴 때마다 그래서 말을 달려 동수로 달리면서 부딪히니 인물을 상하게 할 듯합니다. 이기 순 임금에게 경계하기를 방탕하게 놀지 말고 지나치게 즐기지 마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본심을 잃게 하는 물건은 애호함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 2급배가 대답하기를 대가는 성상께서 지나치게 즐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짐을 염려하여 말한 것뿐입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송곳매는 쉽게 얻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고 조련하여 길들이기도 어려우며 일반 매처럼 기를 수도 없는 것이다. 그것을 잃어버려서 찾는 것인데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나는 항상 매를 날려 사냥하는 일이 것이요 아니며 다만 한 번 날리는 것을 구경하였을 뿐이다. 비록 애호하는 물건이 본심을 잃게 한다고는 하였으나 사람이 짐작하여 하는데 달려 있을 따름이다 하였다. 성조실록 188권 성조 17년 2월 7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상령 군수 신형과 금성혈령 강은겸이 사조하였다.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백성들의 편안하고 괴로움은 수령에게 달려있으니 마음을 다하여 어루만져서 돌보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8권 성조 17년 2월 7일 개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8권 성조 17년 2월 7일 개미 다섯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8권 성조 17년 2월 7일 개미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8권 성조 17년 2월 8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188권 성조 17년 2월 8일 갑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188권 성조 17년 2월 8일 갑신 세 번째 기사 강은형감 윤계지가 사조하였다.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수령의 일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니 가서 마음을 다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8권 성조 17년 2월 8일 갑신 네 번째 기사 판돈영 부사 김세민이 내 조기 조회를 철폐하고 조제하였으며 예정하기를 예와 같이 하였다. 김세민의 자는 백공이고 본가는 경주로서 계승 이후 김겸의 아들이다. 공정대왕의 둘째 딸 숙신 옹주에게 장가들어 영락무술년에 처음 지돈영 부사로 제수되었다가 곧 동첨지 돈영 부사로 승직되었다. 선덕무신년에 상호군의 세자 우위로 제수되었고 경술년에 판성공 감사로 제수되었으며 신해년에 판봉상시사로가 되고 갑인년에 동정대부 공조참의로 승직되었으며 병조참의로 전직되었다가 또 형조참의로 전직되었다. 정통 정사년에 가선대부 충주 목사로 승직되었고 김인년에 판광주 목사로 옮겼으며 임술년에 한승부 윤으로 들어갔다가 개해년에 외박으로 나가서 황해도 도관찰사가 되었고 을충년에 들어와서 한승부 윤으로 제수되었으며 병인년에 가정대부에 올라가서 경기 도관찰사로 제수되었고 정년년에 형조 참판으로 청직되었다가 곧 자헌대부 병조 판수로 승직되었다. 경태 10년에 지돈영 부사로 천직되었고 계유년에 판한승 윤으로 옮겼으며 을해년에 계승유수로 제수되었고 병자년에 정한대부를 가자하였다. 천순정춘년에 사헌부 대사원으로 전직되었고 무인년에 중추원사로 전직되었다가 곧 인승부윤으로 전라도 관찰사로 제수되었다. 김윤년에 지중추원사로 제수되었고 경진년에 승정대부로 올랐다. 성화 신축년에 판돈영 부사로 승직되었다가 이때에 이르러 졸하였는데 나이가 86세이다. 시후는 양평인데 올량하여 좋아하고 즐기는 것이 양이고 다스리는데 과실이 없는 것이 평이다. 김세민은 천성이 올량하고 용모가 단정하였으며 마음이 침착하고 품위가 있으면서 담백하였다. 일찍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어렸을 때부터 노인이 된 지금까지 일찍이 조금이라도 노하거나 슬퍼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장수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는 관직에 있을 때 창념하고 공평하여 가혹한 바가 없었으며 충실하게 근무하기로 가장 뛰어났다. 7조를 두루 섬겼고 70년 동안 벼슬 하였다. 아들 김형소는 검교, 공조, 참의이다. 와, 70년 벼슬. 성중시록 188권, 성중 17년 2월 10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았다. 성중시록 188권, 성중 17년 2월 10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선 이경동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처음 수군을 설치한 것은 항상 배 위에 있으면서 해구를 막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만호의 무리들이 모두 스스로 편하기를 도모하여 초사를 짓고서 살고 있다가 조사에 적발한다는 말을 들으면 초사를 불지르고 배 위로 가니 속이고 간사함이 심합니다. 지금 또 해변가에 여러 포로 하여금 성보를 설치하여 군기를 간수하게 한다고 하는데 이와 같이 하면 만호와 수군이 반드시 모두 배를 버리고 항상 성 안에 살 것입니다. 만약 왜구가 나타나면 배를 지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니 패배할 것이 분명하므로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좌우에게 물으니 영사 윤필상이 대답하기를 조숙기의 말에 의하면 홍응을 보내어 성부를 설치하는 것을 살펴보게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신은 홀로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국가에서 비록 만으로 하여금 오랫동안 배 위에 오래 있게 하여도 다르려고 하지 않는데 하물며 또 성부를 설치하는 것이야 말을 못하겠습니까? 하자 이경동이 말하기를 전조의 말에 왜구가 자주 침입하여 화가 매우 많았으므로 우리 태조께서 친히 싸움을 하여 겨우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깊이 우려하였기 때문에 수군을 두고 또 전함을 설치하여 수군에게는 육지에서 살지 못하게 검하여 방비를 삼가하였으므로 남방이 편안해지고 10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조종의 법을 고치고 성부를 설치하는 것은 옳지 않을 듯합니다. 하였다. 대사관 한은이 말하기를 성군이 배를 버리고 성에 들어간다면 이는 육군이지 수졸이 아니었어. 조정의 법을 만든 듯이 전혀 없습니다. 하고 도승지 성근이 말하기를 국가에서 성부를 설치하는 것은 군량과 육지에서 쓰는 물건을 간수하려는 것이고 성군관만으로 하여금 들어가 거처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이경동이 말하기를 대저 조정의 법은 가볍게 바꿀 수 없습니다. 건주의 야인은 본래 영안도의 후문을 격려하여 내조하였는데 근래에 비로소 평안도를 격려하여 오도록 허락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피인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산천의 험하고 평탄한 것과 도로에 구부러지고 곧은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니 이는 나라를 위한 계책이 아닙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말이 옳다. 다만 이만조의 자손들이 항상 원한을 품고 변경을 침범하였었는데 평안도의 길을 열어주고부터는 다시 와서 침범하지 않았다. 그런데 길을 열어준 지 오래되지 않아서 도리가 또다시 관문을 닫는다면 반드시 혐의가 생길 것이다. 저들이 비록 인면수신이라고는 하나 우리 측에서 신의를 잃었으면 안 된다. 저들이 만약 불순한 마음을 품면 마땅히 대의로서 책하여 도로 폐쇄시킬 것이다. 하였다. 성조시록 188권, 성종 17년 2월 10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종묘서 영, 김승경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조시록 188권, 성종 17년 2월 10일 병술 네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영안북도철도사 변종인과 평사 김극회가 방을 삼가지 않아서 배령진의 사람과 가축을 올적합에게 사로잡히도록 한 죄와 우후 오서가 관할하는 장성의 막는 울타리를 견고하게 설치하지 않은 주에는 유래 변종인과 김극회는 장 100대를 때려 먼 변방으로 보내어 충군시키는 데 해당하고 오수는 장 80대를 때려 부과하고 본직으로 돌려보내는 데에 해당합니다. 회령부사 김계종과 판관 박절이 방어를 삼가하지 않아서 사람과 가축을 사로잡히게 하고 마음대로 군마를 일으켜 저쪽 땅에 들어가서 올영업 5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왔으며 또 다른 시체를 가지고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대신 검사받은 죄는 유리 장 100대를 때려 먼 변방으로 보내어 충군시키는 데 해당합니다. 하니 영돈영 이상과 의정부에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창선 심의 윤호 김경광 이승문은 의논하기를 의금부에서 아랜 바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변종인 등은 회령의 적변을 듣고서 즉시 달려가지 아니하여 사람과 가축으로 하여금 사로잡히게 하였으니 진실로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 온성에서 마침 적변이 있었고 또 회령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 형세가 미처 구할 수 없었으니 그 정상은 용서할 만합니다. 하고 이 극변은 의논하기를
변종인은 저기 길을 나누어 회령과 원승으로 입구한다는 것을 듣고 말을 달리 원승에 이르렀으나 저기 이미 회령으로 향하였으므로 미처 구할 수 없었으니 진시로 죄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앉아서 군기를 그르친 예는 아닙니다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줄투사가 비록 요진에 대하여 통솔하지 않는 바는 아니나 진장과 동료로 논하는 것은 옳지 못할 듯합니다. 나머지는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정괄은 의논하기를 변종인은 저기 회령으로 향하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 급히 가서 힘을 합하여 방어하지 않아 사람과 가축으로 하여금 사로잡히게 하였으며 주장다운 의미가 매우 없습니다. 김계종과 박절이 마음대로 병마를 일으켜 깊이 들어가서 적을 쫓아가 마피를 도로 빼앗아 온 것은 이런 비록 경솔하였으나 국가의 위험을 드러날리기에 족하였고 피인들로 하여금 두려워서 복종하게 하였으니 그의 용서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 후 올적합이 성 밑으로 돌진하여 와서 인물을 사로잡아 갔는데 김계종은 진에 있음에도 구하지 않았고 박절은 자리를 떠난 지 여러 날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으니 모두 죄 주어야 합니다 하였다. 김계종은 방수를 삼가지 않아 적이 침입하게 하였으면서도 상사에게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군마를 내어 경계를 넘어갔으니 진실로 죄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형편으로 보아서는 오히려 용서해 줄만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체를 가지고서 사로잡혀 간 사람이라고 하여 대신 검사받은 것은 정실을 왜곡시킨 것이니 다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극변은 의논하기를 김계종 등은 방수를 삼가지 않아서 두 번이나 사람과 가축을 사로잡히게 하였으니 진실로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일에 적의 지경으로 뒤쫓아 들어가서 붙잡아다가 감금해놓고 마피를 돌려 보내도록 독촉하였으며 지금 또 강 위에서 적이 닥쳐오는 오자 적은 구사로 많은 무리를 격파시켰으니 나라의 위험을 더 날리기에 족하였습니다 하고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변이 창졸관에 일어나면 어느 겨를에 상사에게 보고하겠습니까? 김계종이 애를 타서 뒤 쫓아가 마비를 모두 찾아온 것은 비록 경솔하다고는 하겠으나 또한 우리의 위세를 떨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마를 마음대로 징발한 율에 해당하는 것은 과중할 듯합니다. 나머지는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고 김경광은 의논하기를 김계종이 대장의 명령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병마를 일으켜 경솔하게 지경 밖으로 나간 것은 마땅히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래는 천천히 할 것과 급히 할 것이 있으니 일괄적으로 논할 수는 없습니다. 능히 시기에 임하여 변에 응하고 곧바로 오랑캐가 거처하는 곳에 이르러 오명을 잡아와서 감옥에 가두어 두고는 사로잡아간 말을 돌려보내도록 독촉하였으니 용맹한 장수가 아니곤 이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김계종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보상을 더하여 변장을 권장하여야 한다고 여깁니다. 비록 사람을 사로잡히게 하였다고는 하나 공과 허물이 서로 비등하니 공으로서 죄를 면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지금 여러 사람의 의견을 보니 김계종은 국가의 위험을 더 날려서 피인으로 하여금 두려워서 복종하게 하였으므로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포상까지 해야 한다고 말하는 자가 있는데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올적합은 알타리에게 원수를 갖고자 하여 왔다가 마침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우연히 사로잡아 간 것이니 그 뜻은 처음부터 우리를 침구하려는 것에 있지 않았다. 김계종은 신중함을 지켜서 움직이지 않았어야 옳은데 갑자기 뒤쫓아갔으니 비록 사로잡힌 사람들을 도로 빼앗아 왔다고는 하나 이는 요행이었지만 만전의 계책은 아니었다. 또한 올적합이 목마를 약탈하여 갔으니 김계종은 조정에 보고하고서 조치하여도 늦지 않았을 것인데 마음대로 군사를 일으켜 저들의 지경으로 들어간 것은 위험한 방법이었다. 그러므로 온전히 풀어주고 다스리지 않을 수는 없다. 변종인은 말을 달려 회령에 이르렀으나 저기에 이미 가서 미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는 고의로 지체하면서 나아가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다만 평상시에 방수를 엄하게 하지 아니하여 저기 침범하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바로 그의 죄이다. 이와 같이 변종인에게 유시하도록 하라 하였다. 도승지 성근이 아뢰기를 정승근이 말하기를 김계종은 회령에 있으면서 청렴결백하게 백성들을 다루었고 또 적에 대한 방비도 잘 하였으므로 고을 사람들이 지난 일을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까지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김계종의 사람됨을 알지 못하나 다만 장수로서의 재주가 있었을 만한 자라고 들었습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김계종은 무죄가 있으므로 끝내버릴 수는 없다. 다만 군기를 잘못 그르친 것은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하다. 김계종과 박절은 단지 직천만 거두도록 하라 하였다. 부관은 관이나 군병의 공무상 과실이 있을 때 이내 처벌하지 않고 관은 명부에 적어두는 일이다. 6월 12월에 고적할 때 이것을 참고하였다.
성조실록 188권 성조 17년 2월 10일 병술 5번째 기사 병종인에게 유시하기를 경은 중한 임무를 위임받아 나라의 후문을 지키고 있으니 북방은 편안하고 위태로움이 경의 한 몸에 달려있다. 진실로 미리 변방의 방비를 엄하게 하여 적으로 하여금 엿보지 못하게 해야 마땅한데 지난 가을에 올즈캅의 장성에 들어와 임무를 사로잡아 갔으니 경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유사가 이에 의거하여 논청에서 율대로 죄해주고자 하였다. 다만 그때 경은 온성에 있었고 회령과 멀리 떨어져 있어 미처 구원할 수 없었으니 결코 지체하고서 나아가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우선은 용서하여 특별히 경과 형사 우후를 사유하니 변방의 방비에 더욱 힘써서 전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주실록 188권 성조 17년 2월 10일 병술 6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주실록 188권 성조 17년 2월 11일 경에 첫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조실록 188권 성조 17년 2월 11일 정의 두번째 기사 사복시 제조 윤호가 와서 아뢰기를 어승마를 구하여도 얻을 수 없습니다. 선 왕조에는 전마별감을 보내 영안도에서 구하였는데 금년에 흉년이 들어 전마별감을 보낼 수 없습니다. 청근대 본도의 자제와 겸사복을 보내어 구하도록 하소서하니 전교하기를 흉년에 어찌 말을 구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겠는가. 절도사와 간절사에게 하유하여 좋은 말을 얻으면 올려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188권 성종 17년 2월 11일 정해 세번째 기사 판결사 이세구가 와서 아뢰기를 경자년의 법에는 전에 보충대에서 거관한 사람이 천하였을 때 낳은 자식은 보충대에 소속시키지 말게 하였습니다. 그 거관한 자가 낳은 자식은 법에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야 하겠지만 경자년 전에 보충대에 속하였다가 거관하지 아니한 자의 소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보충대에 입역하지 않는 자는 사람들에게 징고하도록 허락하였는데 그 자매도 종천해야 합니다. 또 중이 간통하여 낳은 자도 사람들에게 징고하도록 하여 천민에 소속시켰습니다. 그 도첩이 없는 자는 중으로 논할 수 없는데 그 소생도 종천해야 합니까? 대전의 첫 자녀 속신조에 본주인이 만약 들어주지 않으면 관청에 고하게 하였는데 관청에 고하였는데도 본주인이 들어주지 않으면 죄 주어야 합니까? 하니 대신에게 명하여 의논하도록 하였다. 보충대는 군역의 한 가지다. 한역자 각 품간의 첩의 아들로서 그 아버지가 죽은 뒤에 사제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다. 각 품의 천첩의 아들로 속신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편성한 부대였다. 성조실록 188권 성조 17년 2월 11일 정인 네번째 기사 사관은 정은 이거가 와서 아뢰기를 장유와 김전은 여권의 권한을 잡고서 단자로 직접 아뢰었으니 청와대 공문하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아랫 일을 이미 시행하지 않았으니 굳이 공문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이거가 말하기를 재상이 군국의 중요한 일을 가지고 직접 아뢰는 일은 있지만 그 밖의 작은 일은 본래 헬사에서 맡고 있습니다. 김저 등은 그 관사의 제조에게 고하지 않고 직접 아뢰었으니 옳습니까? 또 김저 등은 본래 용렬한 무리로서 특별히 당상관에 제수되었으니 성상의 은혜가 이미 중하였고 또 여군에 항상 출사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마땅히 감격해야 할 바입니다. 그런데도 감히 분수가 아닌 것을 바랐으니 청컨대 그 죄를 다스리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성조실록 188권 성조 17년 2월 11일 정해 5번째 기사 예성군 어유서가 와서 아뢰기를 신은 항상 영안도를 순찰하는데 육진의 군주를 보내면 날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지로 옮겨가서 사는 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청컨대 모두 수연하게 하소서. 또 공신 노건을 거짓으로 만들어 충천리에 입속하고 이로 인하여 내지에 옮겨가서 사는데도 죄주지 않습니다. 금으로는 비록 충천리에 속하였다 하더라도 하번에 해당하면 변방을 지키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장차 의논하겠다 하였다. 충천리는 오위의 하나인 충좌위 소속의 군대로서 원종공신 및 그 자손이 이에 속하였다. 성조실록 188권 성조 17년 2월 13일
기축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반우형이 아뢰기를 김계종과 박절은 방비를 엄하게 하지 않아 적으로 하여금 바로 장성으로 들어오게 하였고 또 경솔하게 더불어 싸웠으며 강가까지 쫓아갔으니 가볍게 논할 수 없습니다. 변종인 역시 주장으로서 변방의 방비를 엄하고 경고하게 하지 못하였고 또 미처 구원하지 못하였으니 그 죄가 또한 중합니다. 청근대 율에 의하여 죄주도록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김계종은 진실로 죄가 있다. 그러나 듣건대 김계종은 관직에 있을 때 청렴하고 신중하여 백성들이 그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까지 있다고 하므로 풀어주고 다스리지 말았으면 하였다. 그러나 군법이 중함으로 이미 직첩을 거두었다. 병종인은 회령에서 변을 구한 것이 늦었기 때문에 서로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미처 구원하지 못한 것이다. 그 정상이 용서할 만하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다 하였다. 지사 이극성이 아뢰기를 대간의 말이 옳습니다. 만약 죄주지 않는다면 후에 반드시 법을 가지고 희롱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변종인은 비록 죄가 없을 듯 하지만 호랑이와 들소가 우리 밖으로 나온 것이 누구의 허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